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스펫의 소자 특성을 좌우하는 것들이 생각해 보면 전압에 의해서 전류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자회로에서 BJT 같은 경우는 베이스 전류를 이용해서 컬렉터 전류를 제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커런트 소스를 출력단에 만드는 목적은 똑같은데 BJT는 전류를 베이스에 주입을 해서 커런트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FET는 전압을 걸어줘서 이제 정전류를 만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소자 특성에서 어느 정도 전압을 걸어줘야지 온이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스레시홀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스레시홀드를 바꿔주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는 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컨스턴트 커런트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증폭기를 쓸 때 아날로그 회로, 특히 아날로그 회로 씁니다.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컨스턴트 커런트가 맞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팩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BJT도 그렇고 주 배울 BJT도 그렇고 FET도 그렇고 컨스턴트 커런트 모에서 약간 슬롭이 생기는 게 이상적인 데서 벗어나기 때문에 아날로그 회로에서의 이제 증폭율을 조금 변이를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FET에서 턴온 되는 지점이 이제 전압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몇 전압, 몇 볼트 이상 돼야지 온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턴온 되는 전압이 제가 얘기했듯이 스케일링이 잘 안 된다 그랬었죠, 그죠? 스케일링이 이제 사이즈를 줄이는 것에 비례하지 않고 얘가 이제 도핑 농도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그런 한계에 의해서 얘가 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레시홀드가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채널이 길다가 짧아졌을 때 짧아지게 되면 이 스레시홀드가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스레시홀드가 이동하는 게 결국은 회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숏 채널 효과거든요, 여러분. 채널이 짧아질수록 스레시홀드가 N 채널인 경우에 마이너스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 채널이 있으면 채널이 이제 폭에 따라서 스레시홀드도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폭이 좀 달라짐에 따라서 작아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스레시홀드 이동하는 거 양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 모스펫에서 소자 특성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에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그 스레시홀드를 이동시키는 거가 중요한 팩터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조금 이거를 좀 다루기 위해서 조금 소자 구조를 조금 제가 좀 자세히 그릴까 하거든요. 자세히 그려서 그 질문 나온 것도 같이 해결하고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었습니다. 뭐냐면 대충 그렸었죠, 그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이렇게 n 플러스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인슐레이터 이렇게 좀 걸쳐 있고, 그 다음에 메탈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게이트가 되고, 여기에 이제 표현할 때 소스고 얘가 드레인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해줬습니다. 바디가 P일 때 이제 PN 플러스가 이제 다이오드를 표현할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했습니다, 등가적으로. 그래서 회로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얼핏 봐서는 N 채널이니까 이거를 회로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등가 모델을 이제 위엔 이렇게 되고 밑에는 사실은 이제 이 NPN 트랜지스터를 아직 안 했지만 보면 PN 여기 N이고 그다음에 P이고 N인 이런 식의 우리가 트랜지스터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등가 모델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N 타입의 FET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NPN, NPN BJT라 그러죠. BJT라 그럴 때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 조금 배운 거는 미리 좀
익숙해진다 생각해서 제가 언급을 할게요. 그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완전하게 잘 다 커버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설명 조금씩 더 섞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바이폴라니까 얘는 두 가지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얘가 전류 흐름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NPN이면 NPN 그 PN 접합 다이오드 두 개가 서로 등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등지고 있다 그랬는데 PN 접합 다이오드하고 쇼키 다이오드의 큰 차이가 뭐라 그랬었습니까, 여러분? 큰 차이가 PN 접합 다이오드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의한 다이오드고 그 다음에 쇼키 다이오드는 머저리티 캐리어 다이오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리 캐리어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둘 다 참여합니다. 컨덕션에 둘 다 디퓨전 커런트로 참여하는데 쇼키 다이오드에서는 하나의 머저리티 캐리어가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두 극성이 다 참여하는 소자니까 이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는 바이폴라가 아예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는 양극성의 두 전하들랑 하고 한 개의 전하가 있는 거 유니폴라가 되겠죠, 그죠? 그럼 FET는 유니폴라겠습니까? 바이폴라겠습니까? 굳이 이름 따지자면 유니폴라가 되겠죠. 왜냐하면 N 채널이다, P 채널이다 그랬을 때 실제 인버저된 차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접합 다이오드 구조는 등가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 FET는 기본적으로 유니폴라한 트랜지스터 구조를 가진다. 이 컨덕션 될 때요. 그래 바이폴라가 되고 이름도 여러분 그 생각해 보면 얘가 소스고 드레인이다 그러면 소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전하를 공급하는 거죠. 드레인은 전자를 빼내는 거죠, 그죠? 똑같은 의미에서 요 BJT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하를 공급하는 단자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전하를 공급하는 게 2m죠, 그죠? 방출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걔를 방출된 거를 모으는 게 뭡니까? 컬렉터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FET에서는 게이트가 되고, 그래서 얘를 소스다 그러면 전자를 소스로 할 수도 있고, 호를 소스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전자를 소스로 하게 되면 전자가 소스가 지나가면 전자는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NFET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가 밑이 소스가 되는 거고 위에 드레인이 되고 여기가 게이트 되어서 여러분 전자회로 배울 때 이거 가만히 보면 밑이 소스네. 그래서 위에 드레인이 될 때 전자가 이렇게 해서 싹 지나가서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상상을 하면서 이 소자를 보면 됩니다. 그다음 PMOS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가 소스죠, 그죠? 소스고 밑에가 드레인입니다. 그 얘기는 PMOS일 때는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대칭적으로 하면 좀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렇지만 소스가 홀인 경우입니다. 홀이니까 홀을 공급하니까 홀이 이렇게 공급하니 이런 밑으로 내려가겠죠, 홀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 PMOS는 그 위에를 이제 화살표로 형태로 하고 이제 드레인이 이렇게 되고요. BJT 같은 경우는 요 BJT 기억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얘는 N, P, N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때는 전류 방향이 흐르는 방향이 이제 이 화살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죠, 그죠? 보면 여기에서는 여기가 P, N, P고요. 여기는 N, P, N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얘를 밑에를 전자 같은 경우 2m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자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죠? 전자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PNP인 경우는 위에 홀을 여기서 공급을 해서 여기에 각각 2m가 되고 밑에가 2m가 되고 이 2m에서는 방출된 걸 쫙 모으니까 이렇게 모으는 쪽을 컬렉터라 그러고 여기를 컬렉터라 그럽니다. 그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전류를 주입하는 것을 여기는 전류 주입이 입력이 되거든요. IB 여기도 전류를 이제 IB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나오는 쪽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얘는 주입된 전류에 의해서 컨스턴트 커런트를 만드는구나. 얘는 걸어준 전압에 의해서 컨스턴트 커런트를 만드는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전류 구동형, 전압 구동형, 얘는 바이폴라, 얘는 유니폴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 단계 이제 이걸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P 기판에서 기판 출발 P 기판으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에 이제 이 소스와 드레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N 플러스로 거꾸로 P에는 인버즈된 전자를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주는 목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전자가 흘러가니까 결과 전자가 흘러가는 영역은 주입이 되는 쪽은 컨덕션 밴드에 가까워야겠죠, 그죠? 그죠? 주입이 된 전자는 컨덕션 밴드에서 이렇게 실리콘 입장에서는 컨덕션 밴드 주입이 되어서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여기에서 컨덕션 밴드로 들어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쪽 영역 N 플러스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러 반도체 공정을 한다 그러면 이걸 만드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포토 리지스트라는 거를 코팅을 합니다. 얇은 막이거든요. 얇은 막을 한 다음에 여기를 딱 리소그라피에서 딱 뚫어줍니다. 이렇게. 자, 딱 뚫어주면 여기 이제 구멍이 뻥 뚫린 상태의 요거를 해서 이렇게 포토 리지스트가 코팅된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좀 노출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뭘 해줍니까? 여기에다가 이 N 플러스가 되도록 뭘 하겠죠, 그죠? N 플러스 되도록 하게 되면 우리가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그래서 도펀트를 가속시켜서 이렇게 막 때립니다, 이렇게 때려서 뭐 해성이 충돌하듯이 유성이 충돌하듯이 때리면 여기가 도너로 이제 파스퍼러스, 보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오족 원소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막 박히겠죠, 그죠? 박히고 나서 여기 막 박혀 있을 겁니다. 박혀 있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럼 여기 이제 도핑을 하면 여기 이제 막 박혀 있고 그다음 열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N 플러스로 도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N 플러스로 이렇게 N 플러스 해서 이제 여기에 도핑이 되거든요. N 플러스 도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도핑된 영역이 있다고 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 인슐레이터를 올려야겠죠, 그죠? 그죠? 인슐 올려야 되는 거 또 올립니다. 또 여기 이제 요 리지스트를 이렇게 코팅했다 생각해 봅시다. 물론 정확한 공정은 반도체 프로세스를 조사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코팅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인슐레이터 올려야 되니까 여기 남겨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히 남겨야 되는 정확히 여기를 남겨서 여기에 뭔가 SiO2를 여기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이제 SiO2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SiO2를 성장을 시키면 증착을 시키면 여기에 이제 요것도 이렇게 열어줘야겠죠, 그죠? 열어줘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열어주면 이런 식으로 열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 되면 항상 칼같이 딱 맞지는 않겠죠, 그죠? 딱 정확히 맞지는 않. 약간의 이렇게 오버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열린 곳으로 여기 이제 보면 SiO2를 증착을 시켜서 이렇게 막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물론 순서는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SiO2가 만들어진다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제 금속을 떠올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금속을 올린다면 여기에 이제 금속을 딱 해가지고 여기 요 안에 금속을 이렇게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채우고 그다음 여기에 금속을 채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금속이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얘를 이제 정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소스, 게이트, 드레인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자세히 좀 표현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딱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딱 돼 있는데 이게 다 얼라인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죠, 그죠? 안 맞을 수 있어 정확히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파라시틱한 그런 카패시턴스를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C의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파라시틱 카패시턴스가 여기 오버랩이 딱 될 수 있거든요. 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과장해서 그림을 좀 그려 보려고 그럽니다. 과장해서 실제 안에 이제 이렇게 이제 n 플러스 이렇게 있고요. n 플러스가 있고, 그다음 여기에도 n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절연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절연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메탈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메탈이 올라가서 얘가 게이트가 되고, 여기에도 금색 올라가 있는데 이 올라가 있는 위치는 이 엣지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소스고 드레인이다.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SiO2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N 플러스 P잖아요, 그죠? N 플러스 P면 여기에서 N 플러스 P면 이 N과 P 사이에 어떤 레이어가 생깁니까? N 플러스 P 사이에 우리가 디플리션 레이어 형성이 되죠. 그죠? 이 홀이 되면, 디플리션 되면서 이렇게 디플리션 된 영역이 쭉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도 N 플러스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도 디플리션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영역이고요. 여기 이제 그 디플리션 레이어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하냐면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길이가 L이다 그랬을 때, 길이 L이다 그랬을 때 어디서 어디 사이를 L로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L과 L을 정의한다 그랬을 때 어디와 어디 사이를 L로 정의하겠습니까? 요 채널과 채널 사이에, 소스 드레인 사이에 그 채널 랭스라 그랬을 때 어디겠습니까? 요 그림에서 보면 지금 엣지 부분에서 엣지 사이가 우리가 쓰는 그 길이 L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n 플러스 여기하고 여기가 길이 L이 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L이 되고, 이 L이 쓸 때 이 L분의 CN의 프라임의 뮤 N의 프라임의 뮤 N의 프라임 C 옥사이드의 W의 VGS-VTN의 제곱이라 표현했을 때, 세츄레이션 요 했을 때 이 L이 이 L입니다. 자, 이 L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것의 스레셜드를 정의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제가 유도했던 식을 보면요, 이제 요거는 뭐였냐면 마이너스 substrate depletion layer 되어 있는 차지 양입니다. 차지 양으로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맥시멈으로 하고, 그 다음에 Q에 이 SiO2 레이어 인터페이스 차지 하고, 얘의 옥사이드 분의 T 옥사이드라는 식을 써주고, 메탈과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의 차이, 그리고 딱 두 배의 파이에 인버전 되어 있는 서피스 쿼제 페리밀 레벨 차이, 요걸 이제 스레숄드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여기에서 핵심되는 포인트가 얘는 픽스돼 있죠, 그죠? QSS 프라임은 픽스돼 있죠, 그죠? 그리고 물론 얘도 좀 바뀔 수 있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일단 있는 걸로 생각하고, 얘 메탈과 세미컨덕터도 메탈과 세미컨덕터의 차이에서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 값도 도핑 농도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따지고 보면 이게 만약에 스레셜드 바뀐다 그러면 뭐 얘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건 서피스 인터페이스 어떤 차지양 때문에 요 브로드 되는 그런 브로드닝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제 스레숄드를 일단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보면 바디하고 그 다음에 요 표면하고 사이에 이 영역입니다. 요 영역을 얘기하거든요. 요 영역에 해당되는 이 디플리션 레이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략적으로
처음에 길이가 L이고 근데 여기 올라가면 요 디플리션 레이어 때문에 요 디플리션 레이어 때문에 우리가 트랜지스터 액션을 주는 부분은 이렇게 사다리꼴에 해당되는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QSD 맥시멈 되는 요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라는 영역은 이렇게 길이 L, 밑변은 L인데 위에는 이렇게 그 디플리션 되어 있어서 좀 짧아져 있는, 위에는 좀 짧아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요 길이를, 위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L 프라임이다라고 해서 실제 그 각각 N 플러스 P 사이에 그 디플리션 레이어 때문에 얘가 가까이 오면서 원래 길이에서 좀 짧아진 형태의 돼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면 이렇게 네모가 돼 있었다면 직사각형 돼 있는 것보다 윗면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바디에 있는 이 디플리션 레이어 차지양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죠, 그죠? 그러니까 줄었다는 얘기는 얘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죠? 스레숄드 할 때 이 सब스트레이트의 요 디플리션 된 요것의 차지양인데 차지양이 원래는 이렇게 직사각형이었는데 이게 이제 밑에 부분에 여기 소스하고 드레인 쪽에 N 플러스 P 접합의 요 영역 때문에 얘가 밑면은 요래 좀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짧아져 있으니까 요 밑에 들어있는 차지양 옆으로도 깊이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직육면체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차지양이 싹 줄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그 디플리션 레이 정션 디플리션 레이어 때문에 이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쪽에 있는 바디에 있는 서피스의 차지양이 스레숄더와 관계에 있는데 걔 양이 줄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핏 결과만 봐도 이 스레숄드 값이 마이너스로 이동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첫 출발이고, 그럼 여기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양이 얼마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원래 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보면 요 단면 요 길이가 L이고 이제 요걸 봤을 때 요 안에 들어있는 총 양은 어떻게 되냐면 QB로 표현하겠습니다. QB에 프라임으로 표현할게요. 단위 면적당 차지양은 절대값을 크기로 표현해 보면 여기에 길이를 L을 곱을 하고 그다음에 요 밑에 폭, 요 깊이로는 폭이죠, 그죠? W 단위 면적당 이 차지양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게 안에 들어있는 총 차지양인데 요거는 뭐가 되냐면 이제 사다리꼴이죠, 그죠? 사다리꼴의 요 길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사다리꼴의 요 평균 길이는 요 위에 긴 쪽이 L이고 아래 짧은 쪽이 L 프라임이잖아요, 그죠? 그죠? 위에가 긴 L이고 아래 짧은 L 프라임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 안에 그 전체 길이는 2분의 L 플러스 L 프라임이 이 방향 길이다라고 중간에 요거를 대략 잡고 그 다음에 이 폭을 W로 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볼륨이니까 요 볼륨 속에 들어있는 총 차지양은 어떻게 되냐면 요 P에 도너 억셉터를 넣었으니까 이게 억셉터 양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여기에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 요 깊이에 해당되는 만큼 요 x의 깊이입니다. 이게 깊이에 해당되는 만큼에다가 여기 2에 NA를 곱하기 하게 되면 요게 볼륨이고요. x dt 곱하기 요 밑에 요 길이 디플리션 레이 두께에다가 요 길이에다가 폭을 해주고 요 깊이만큼 이렇게 해주면 이게 볼륨이 나오고 단위 부피당 억셉터 양이 NA니까 요거는 이제 이 밑은 사다리꼴이고 이런 네모난 직사각형의 하나의 볼륨의 전체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이게 Q에 B에 프라임에 여기에 L에 대충 이렇게 해서
이게 단위 부피당 차지항에다가 볼륨 해당되는 게 길이는 2분의 L 플러스 L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폭은 이렇게 주어지고 깊이는 x의 dt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결국 뭐냐면 q의 바디 때문에 생기는 벌크의 요거는 L분의 2L분의 L 플러스 L 프라임의 ENA의 X의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의 스레시홀드에서 길이다 해서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이 이제 요 값으로부터 요 그 좀 변형된 요 값에 대한 차지항에 대해서 바로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얘 값을 알게 되면 이 스레시홀드가 얼마만큼 이동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자, 그럼 여기에서 요 길이를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본다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이제 뭐가 되냐면 요 인슐레이터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봅시다 한번. 인슐레이터가 이렇게 끝이 다 떠 있고 메탈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N 플러스가 상당히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 점에서 엣지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요게 이제 들어간 깊이가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RJ다. 정션에 있어서 그 메탈 쪽에서 N 플러스로 쑥 들어간 길이다라고 그림을 그려 봅니다. 그러고 그다음 여기에 요 두께가 디플리션 레이의 두께입니다. X의 DT다. 라고 잠깐만요. L의 RG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여기가 요 길이가 델타 L의 드레인 쪽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요걸 하나의 삼각형으로 보면요. 삼각 보면 요 길이는 RJ이고, 요 길이는 RJ이고, 요 길이는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 XDT고, 그 다음에 요 높이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사다리꼴의 아래 면에 해당되거든요. 아래 해당되고, 요게 델타 LD입니다. 높이는 이제 그 메탈 옥사이드 요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입니다. XD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XDM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확대해서 좀 그려보면요. 또 그림을 그려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기 밑에 다시 그릴게요. 여기에 N 플러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N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들어간 깊이가 요 엣지에서 들어간 깊이가 동그란데 요 길이가 RJ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짧아진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X 디플리션 레이어의 스레시홀드 때 두께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요 길이가 짧아져 있으니까 요게 델타 L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다가 요만큼 짧아졌잖아요, 그죠? 요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근사시킨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요 두께를 우리가 X의 디플리션의 두께인데 요 옥사이드 쪽에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의 두께 이렇게 해서 이것도 디플리션 레이어죠. 벌크의 디플리션 레이어죠. 요거는 PN 접합의 디플리션 레이어고 얘는 요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의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죠. 자, 대략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근사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직각삼각을 생각하고 보면 여기는 이 엣지 이 소스 드레인 쪽에서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N 플러스가 확산이 되어서 요 정션 깊이가 RJ가 되고 여기 합친 게 디플리션 레이어의 N 플러스 P의 접합 레이어고, 그리고 이걸 합치면 X DT 플러스의 RJ의 란 길이가 되고, 여기에는 XDM
옥사이드 표면으로부터 디플리션 되어 있는 벌크 디플리션 되어 있는 요 두께를 이제 X의 DM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만큼 채널이 짧아졌다. 위에서 내려다 본 거니까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요만큼 채널이 짧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원래는 이렇게 모양이 되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보면 LD 델타 LD라 하겠습니다. 델타 LD 플러스 RJ가 삼각형의 요 길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요 엣지로부터 지금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으니까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하면서 좀 틀릴 수 있어서 제가 좀 천천히 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양변의 제곱을 해보면요. xdt의 제곱 플러스 2rj의 xdt 플러스 rj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되고, xdm의 제곱이고 플러스 델타 ld의 제곱이고 2rj의 델타 ld고요 플러스 rj의 제곱이다라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얘 이제 소거되는 부분이 생기죠. rj의 제곱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랭스가 짧아진 정도가 이렇게 제곱에 대해서 플러스에 요 EX 여기 있죠, 그죠? ERJ의 델타 LD고요. 그 다음에 델타 LD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 XDM의 제곱, XDM의 제곱, 요거 제곱, 그 다음에 빼기 XD T인데 T 이거를 DT의 일단 DT의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있겠습니다. 이게 2 마이너스 2R J의 X의 DT다 라는 게 이제 이건 0이다 라는 요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요 식은 이제 델타 L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보고자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델타 LD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근의 공식에 따라서 마이너스 RJ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RJ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XDM의 제곱에 마이너스 XDT의 제곱에 플러스 2RJ의 X DT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요걸 DT라고 표현하기보다 요거를 지금 DT를 할 때는 우리가 모스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에서 스레시홀드 영역일 때 표현을 하니까 제가 이걸 좀 고치겠습니다. 이거를 XD의 디플리션인데 드레인 쪽의 디플리션이 D로 표현하겠습니다. T가 아니라 D로 하면 얘를 DT를 D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그럼 D에 D가 되고요. 여기에 D에 D가 됩니다. 요 M 플러스하고 P니까요. 이게 D에 D가 되고 D에 D가 됩니다.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사이드의 디플리션 레이어하고 N 플러스 P 사이의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델타 LD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DM과 DT를 거의 이제 같다고 표현해 보면 이제 여기에서 그 델타 LD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말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플러스로 해야지 맞는 근이 되겠죠, 그죠? 플러스가 해당되는 근이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이제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 0으로 보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타 LD가 마이너스 RJ에 플러스에 근사적으로 루트의 RJ의 제곱에 2RJ의 X의 D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여기 이제 그 마이너스 이제 RJ를 이제 뽑아내면요. RJ를 이제 밖으로 빼내면 여기서 RJ를 밖으로 나오면 루트의 1 플러스 RJ분의 2 X의 D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길이가 한 요 정도의 그 차이가 짧아지는 걸로 계산이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걸 보면 여기에서 위에 요 바디에 이제 요 스페이스 차지 양 자체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여기 정의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 Q의 바디의 프라임에 얘는 E의 NA의 X DT였는데 요 2L분의 L 프라임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2L분의 얘가 L 플러스 L 프라임은 L 마이너스의 델타 LL이다 라고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E의 NA의 X의 DT가 2분의 1로 가면서요. 2분의 1로 가면서 2분의 1 가면서 1 마이너스 2분의 L분의 2가 빠지고 2L분의 델타 L 프라임 델타 L 프라임이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Q의 B의 프라임은 E의 NA의 X의 DT로 해주고 여기에 L이 밑에 빠졌네요. L이 이렇게 가고 잠깐만요. 이게 L이 없구나. L이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1 마이너스 2L분의 요 위에 값이 있죠. 값이 있는데 드레인 쪽만 계산했잖아요. 그죠? 지금 한쪽 계산했는데 반대편 소스 쪽에도 사실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거의 같다 근사할 수 있겠죠. 그래 되면 얘가 2L분의 얘 2배 정도 2배의 RJ의 루트의 1 플러스 RJ분의 2의 X의 D의 D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2의 NA의 X DT의 1 마이너스 L분의 RJ의 루트 1 플러스 RJ분의 2XDD의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그 QB가 되는데요. 우리가 스레숄드 이동하는 부분이 자, 요것 때문에 생긴다 그랬는데 VTN이 요거라 돼 있잖아요. 그 위 입실론 옥사이드 분에 T 옥사이드 있으니까 델타 VTN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입실론 옥사이드의 T 옥사이드 분의 델타 Q의 SD의 프라임의 맥스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요걸 이제 요 크기만을 비교했을 때 이제 차이를 이제 해보면요. 이게 아까 처음에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림이. 요래 됐을 때 그림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이제 갖다 쓰게 되면, 여기에서 요만큼으로 이제 줄어드니까 요만큼이 이제 감소하는 겁니다. 원래 양에서 요만큼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유전율 분의 T 옥사이드에 마이너스 L분의 RJ의 루트 1 플러스 RJ분의 2XD의 마이너스 1의 값으로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2의 NA의 X의 DT다 라고 해서 스레셜드 이동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 제가 많이 걸렸는데 제 노테이션이 좀 보니까 그 된 상태에서 자 수식을 한번 봐요. 한번 이렇게 유전율분의 두께분의 그다음 마이너스 L분의 RJ라는 게 정션에서 쭉 파고 들어간 요 깊이 길이를 말하는데 이제 요 길이를 RJ로 표현됐을 때 루트 1 플러스 RJ분의 요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머리에 다 기억을 한 상태에서 제가 요 식을 한번 보면요. 식을 이제 13주차 보면 채널에 숏 채널 효과에서 델타 VT 요 식이 어때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식 보입니까?
같아요? 마이너스 C 옥사이드분의 이 NaXDT에다가 L분의 RJ 루트 1 플러스 RJ분의 2XDT 마이너스 1의 괄호다. 식 똑같죠, 그죠? 식이 똑같죠, 그죠? 이거하고 방금 유도한 거하고 자, 이 식을 봐요, 한번. 여기 보면 여기에 이 식하고 같습니까, 여러분? 마이너스의 이 NaXDT에다가 입실론 옥사이드분의 T 옥사이드는 C 옥사이드죠, 그죠? C 옥사이드 단위 면적당 적합했으니 옥사이드 되고 루트 1 플러스 RJ분의 EXDT DT 노테이션 틀리긴 했는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홀드의 디플리션 레이어니까 T가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게 그 출발은 요 채널에 요 그 실제 그 바디에 있는 그 디플리션 레이어의 차지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이 스레시홀드가 이동하는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스레시홀드가 마이너스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전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같은 전압에 대해서 N 채널에서 스레시홀드가 마이너스 이동했어요. 그럼 전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류는 같은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스레시홀드 거꾸로 이동했으니까 전류는 증가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채널 효과가 숏 채널 효과라는 게 얘가 짧아지니까 전류가 증가하네 라는 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자꾸 짧아져 가지고 점점 짧아져 가지고 얘가 굉장히 짧아졌다. 그러면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소자가 얘를 제가 지난번 스케일링을 한다 그랬는데 L에서 이제 K의 L에서 자꾸 줄여 나가 보면 이 디플리션 레이어의 N 플러스 P 정션 요 두께하고 이 길이가 비슷해져 가는 영역을 하게 되면 얘가 겹치겠죠, 그죠? 겹치면 차지양이 이 사다리꼴이 아닌 삼각형이 되어버리겠죠, 그죠? 삼각형. 원래 사다리꼴, 원래 네모 길게 했을 때 이렇게 네모로 근사시킬 수 있는데 얘가 조금 요 그 정션 디플리션 된 부분에 여기 이렇게 사다리꼴 되어 있는데 점점 짧아지게 되면 좀 짧아지다가 요 없는 것 때문에 차지양이 없는데 스레시홀드 좀 짧아지다가 딱 붙어버리겠죠, 그죠? 그럼 삼각형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요 벌크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 얘기는 모스펫 시계에서 전류가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소자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전류를 많이 흘리게 되어서 켰다 껐다가 돼야 되는데 껐다가 잘 안 되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껐다가 잘 안 되니까 이거를 아무리 짧게 하는 게 우리가 전류를 증가시키는 좋은데 온오프 가운데 오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뭘 보냐면 이걸 가지고 이게 게이트가 한쪽 면만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숏 채널 이펙트 때문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생각한 게 채널을 조금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채널을 바닥에서 이렇게 아니라 이런 식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게이트를 이제 이렇게 옥사이드를 해주고 게이트를 이렇게 전극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게이트 메탈이 이렇게 되고 수직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채널을 만들어서 채널을 3차원적으로 딱 이렇게 물고기에 지느러미처럼 쫙 만들어 놓고 게이트를 3면에 둘러싸서 하게 되면 얘가 짧아지더라도 밑에 바디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없으니까 이 채널 효과가 3면에서 켰다 껐다 할 수 있으니까 얘가 숏 채널 효과를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 핀팻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거든요. 핀팻이다. 그래서 지금은 다 핀팻을 써서 이제 작은 소자인 경우는 켰다 껐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니까 반도체공학 수업 시간이니까 플레이너 타입의 이 FET에서 얘가 숏 채널 효과 때문에 전류가 증가하는 거를 게이트 컨트롤이 약해지니까 이제 이게 3면을 둘러싸서 이게 켰다 껐다 해준다. 라고 하다가 이제는 이것마저도 더 작아지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3면을 4면으로 다 둘러싸자. 그래서 채널을 공중에 띄우고 이 게이트 옥사이드를 둘러싸고 게이트 메탈을 다 둘러치고 이 메탈을 하고 채널을 이 지면의 안쪽과 바깥쪽 해서 여기에 얘를 채널로 써서 4면을 켰다 껐다 하게 되면 얘가 그
이 바디에 그 이제 채널 전체 다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라고 해서 이제 GAFET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삼성에서는 GAFT로 지금 일부 적용을 하고 있고 내년쯤에 예측하기로는 지금 그 굉장히 작은 논리 소자에서는 이걸 쓰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TSMC라는 회사 들어봤죠, 그죠? TSMC라는 회사 대만의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 회사의 그 GPU를 만들 때 맡겨서 만들잖아요, 그죠? 맡겨서 만드는데 이때 이제 이 핀팻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삼성은 GA 소자로 이렇게 현재 하고 있고 새 공정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내년 말이면 이 핀팻도 이제 끝나고 이걸로 다 넘어올 거다라고 예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가 짧아지면 생기는 숏 채널 이펙트에 의한 게이트 컨트롤러빌리티가 나빠져서 생기는 것들을 이런 기하학적으로 생기는 것들을 이제 없애주는 노력이 바로 이 숏 채널 효과를 없애주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쉬었다가 제가 또 다른 효과 하나 더 또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예. 그림이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 기지 한번 킵시다, 여러분. 자, 그럼 기지 한번 다시 시작할까요, 여러분? 네. 자,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지금 길이가 짧아지면서 실제 네모 반듯한 직육면체에서 차지양이 아니라 이렇게 엣지 부분이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했잖아요, 그죠? 자, 이걸 돌려서 옆으로 딱 봅시다, 한번. 직육면체로 볼 때 옆으로 보면 위스에 대해서 보면 이 엣지 정확히 이렇게 딱 돼 있을까요? 이 직육면체 돼 있으면 디플리션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얘는 W로 디파인 돼 있으면 옆으로 퍼져 있겠죠, 약간. 그 뭐냐면 이 단면을 옆으로 놓고 보면 이제 위스로 보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위스가 이렇다라고 이제 단면을 보고 위아래로 앞뒤로 이렇게 드레인 소스가 연결되어 있는 채널을 생각해 보면요, 여기가 위스다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도핑을 이렇게 하거나 해보면 여기에 이제 그 게이트 필드에 의해서 실제는 이렇게 모양이 삐져나옵니다. 그 디플리션 레이어가. 그 디플리션 옆에도 되겠죠, 그죠? 엣지 부분에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스보다 약간 넓은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다 이 디플리션 되거든요. 디플리션 여기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그게 뭐냐면 요 양만큼 차지가 더해지는 거죠. 더해지니까 얘를 그 인버전 시키기 위해서는 게이트 전압을 조금 더 걸어야지 스레시홀드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 되면 얘는 이제 위스 방향으로는 스레시홀드를 증가시켜주는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도 폭이 작게 되면 이 파트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이제 게이트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가 아까 바디라고 표현했었는데 원래 이제 요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게 Q에 B에 제로라 표현하고 그다음에 삐져나온 거를 이제 델타 Q B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가정한 상태에서 이 Q B는 이제 E의 NA에다가 단위 부피당 그 차지 억셉터 양에다가 부피 볼륨을 곱하면 QB가 될 겁니다. 그 볼륨은 요 폭이 W고 그 다음에 길이를 숏 채널 효과가 없다고 치고 길이 L로 표현하고 깊이가 여기에서 X의 DT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타
QB는 여기 이제 볼륨이죠. 이게 볼륨입니다. 깊이가 XDT라고 생각해 XDT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델타 QB는 여기에 이 NA에 여기 이제 깊이는 똑같이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폭으로 길이는 L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만큼 나간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두께에 비례해서 튀어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 삐져나오는 게 위에 게이트로 딱 걸어줬을 때 전기장이 정확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옆으로 쭉 엣지에 퍼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깊이하고 옆에 퍼져나간 정도가 어느 정도 이게 많이 깊이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좀 더 많이 튀어나올 거고 그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깊이에 대해서 튀어나온 정도를 요 폭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이 깊이에 비례할 건데 대략 요 정도의 커렉션을 해서 뭐 1이면 정확히 같은 거고 0.5면 이쪽 삐져나온 게 이 깊이의 0.5 정도로 이렇게 삐져나온 걸로 이렇게 유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에 이제 이 W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C의 X의 DT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얘 두 개 합이 이제 새로 바뀐 차지항이니까 QB의 요 절대값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두 개 합입니다. E의 NA의 L을 해주고 X DT를 해주고요. XDT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1 플러스의 그 C의 X의 DT의 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W로 빼고 여기에 W가 나와야겠죠, 그죠? W고 W로 하면서 W로 해주면 X DT WL이 X DT L W 나오고 얘가 돼 있으니 두 개 합하면 1 더하기 W분의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델타 VT는 여기에다가 C 옥사이드 분의 1 해주는 거니까 앞에서 똑같이 보면 C 옥사이드 분의 요 크기 E에 NA에 X DT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1 플러스의 W의 그 C의 X의 DT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뒷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게 그 원래 값에서 요만큼 이 스레시홀드가 더해지는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스레시홀드를 양으로 이동시켜주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양하고 음으로 이동시켜주는 방향이 각각 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제 소자가 작아지면서 스레시홀드가 이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요. 제가 이 수식적으로 좀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네로우 채널 이펙트라 그러고요. 요 방금 얘기한 거는 위에는 숏 채널 이펙트라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부분도 제가 식을 잠깐 유도를 좀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파트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 부분 하면 시간이 좀 일단 요 잠깐 넘어가서 그 다음 약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제가 시간 살짝 봐서 하고요. 자, 그래서 채널 길이가 줄어들 때 스레시홀드 변화, 그다음에 채널 폭이 줄어들 때 스레시홀드 변화, 이 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실제 정량적으로 봤거든요. 이 부분 특별히 유도했던 이유가 지금 핀팻이나 GA 소자나 현재 반도체에서 작아지면서 나타난 효과를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챕터를 좀 바꿔서요. 같은 장인데 전기장이 많이 걸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납니다.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브레이크다운이 뭡니까? 여러분 브레이크다운이 이 모스펫에 전압을 다 걸어줬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엣지 부분에 일렉트릭 필드가 되게 많이 걸릴 수 있겠죠, 그죠? 모양 자체가 제가 이 브레이크다운 부분을 조금 보면 소자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인슐레이터 올라가 있고, 이렇게
이제 게이트 메탈이 올라가 있고요. 방금 그릴 때 여기에 이제 N 플러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 N 플러스로 들어가 있고 메탈이 이렇게 드레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면 지금 여기에 이제 그 N 플러스 되어 있는데 이 표면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양을 이제 보면 여러분 그 전기장이 이제 전자기학 배울 때 이게 그 평행판 축전지면 전기장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으면 평행판 축전지가 모양이 되어 있으면 요 사이에 전기장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균일한 방향으로 등전이면이 되면서 같은 크기로 되겠죠, 그죠? 한쪽을 기울이면 여기는 길이가 짧아지고 여기는 길이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좀 기울어지면 짧은 쪽은 전기장이 짧은 쪽하고 긴 쪽의 전기장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포텐셜 디퍼런스는 같은 상태에서 길이가 짧아졌으니까 전압을 L로 나눠주면 일렉트릭 필드가 세지겠죠. 그래서 해보면 이런 그 전기장이 딱 배치돼, 그 볼트가 딱 배치되어 있는데 얘가 명확히 평행판이 아니고 끝이 날카로울수록 거리에 따라서 같은 전압이 있을 때 전기장이 커지는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전기장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엣지 부분에서 전기장이 되게 셉니다. 여기에서 전기장이 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자기학 때 배웠을 텐데 그 피레침 있죠, 피레침이 뾰족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런데 뾰족해질수록 그게 전기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같은 전기장 같은 전압 포텐셜 디퍼런스 있을 때 요래 됐을 때 하고 비교하면 요 끝이 전기장이 되게 세지거든요, 여기가. 그 얘기는 뭐냐면 전압을 걸었을 때 여기에 미리 큰 전기장으로 인해서 실제 고체나 이런 그 이온들이 전자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움직이면 그게 파괴가 되는 거죠, 그죠? 실리콘이 안 움직여야지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텐데 이 실리콘 입장에서 실리콘이 움직여 버리면 내가 못 걷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밴드 다이어그램이다 표현했던 것들은 다 실리콘 원자들이 제자리에 다 박혀 있는 그 다이아몬드 구조로 다 박혀 있는 상태에서 전자 오비탈이 얘가 오버레이 되면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밴드인데 얘가 실리콘이 강한 전기장으로 인해서 얘가 파 움직여 버려요. 얘가 움직여 버리면 이 실리콘 오비탈이 오버랩이 돼서 가던 길이 없어져 버리죠. 그럼 얘가 또 싹 움직여 버리면 이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브레이크다운이라 그러고 얇은 게이트 절연체에 이 이제 강한 전기장이 이제 걸리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지금 나눴는데요. 옥사이드 브레이크다운은 이 사이에 이제 요 엣지가 더 강할 수도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여기나 여기 옥사이드죠, 그죠? 여기에 이제 걸려 있을 때 여기 전기장 분포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돼 있고 여기도 전기장이 돼 있고 엣지 부분에서 되게 강할 겁니다. 그래서 강한 전기장에 대해서 절연 파괴가 일어나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1cm당 10의 6성 볼트. 여러분 1cm에 10의 6성 볼트 몇 볼트입니까, 여러분? 1cm에 10의 6성 볼트면 이게 10의 6성이면 100kV 볼트인가요? 10의 6성 볼트면 1000kV 볼트인가? 1000kV 볼트죠. 그러면 이게 1000kV 볼트인데 1mm면 1mm 10kV 볼트죠. 1mm 10kV 볼트죠, 그죠? 100kV 볼트죠. 잠깐 10의 6성 볼트면 1cm에 10의 6성 볼트면 1000kV 1000kV 아닌가? 1000kV인데 이걸 1mm로 바꾸면 100kV 볼트죠. 이거를 0.1mm로 하면 10kV 볼트죠. 그럼 대략 0.1V 그래도 손으로 이렇게 0.1V 이렇게 대충 할 수 있겠죠, 그죠? 대충 이렇게 생각해보고 10kV 볼트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바깥에 저기 그 송전선 있죠, 송전선. 거기 몇 볼트 적혀 있던가요? 그것도 수십 킬로 볼트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요게 이제 굉장히 고전압에 대해서 되는 경우하고 이 소자가 작아져서 볼트 단위지만 10의 마이너스 6cm 이거는 10의 6cm는 100나노미터죠, 그죠? 그러면 1볼트가 100나노미터 걸린 정도가 굉장히 높은 전기장에 해당되는데
이게 대략 한 50나노미터에 30V 정도 된다. 이제 이거를 실제적인 값을 보면 이 정도 될 때 이제 뭐가 냐면 이 실리콘이 실제 움직여서 게이트 절연체가 자체가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려서 이런 필드 이펙트가 아니라 저울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필드를 걸 수가 없는 소자가 상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서 이 소자 구조에서 곳곳에 일렉트릭 필드가 특정한 지역에 커지는 현상 때문에 전체가 균일하지 않고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전기장이 집중되는 곳이 먼저 파괴가 일어나면서 전체가 싹 파괴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그 하나의 파괴가 되고 또 어떤 또 파괴가 있냐면 여러분 아발랑시 브레이크다운 돼 있는데 이게 PN 접합 다이오드에 리버스 걸었을 때 또 여러분 있었죠, 그죠? 뭐냐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P 쪽에다가 무슨 결합을 걸어줍니까? P에다가 마이너스 N에다가 플러스 걸어준 역방향을 걸어준 상태에서 이게 원래 전자하고 홀이 가면 안 되는데 얘가 어쩌다가 한계가 갔을 때 강한 전기장 때문에 강하게 가속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강하게 가속되면 얘가 가다가 땅 부딪히면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그 에너지 때문에 일렉트론과 홀 페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이 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버스를 걸어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전자 하나가 어쩌다가 여기 이제 굴러 떨어진다 표현하는데 이게 강한 에너지 있으면 중간쯤에 가다가 실리콘 그 크리스탈을 딱 부딪혀서 에너지를 전달하면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 전자가 밸런스 밴드 전자 올라와서 생기고 플러스해서 속도가 좀 느려졌는데 다시 또 가속될 테니까 한 개가 전자 일렉트론 홀 페어니까 두 개를 만들어내고 또 가속되면 또 두 개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게 이제 이 공핍층의 임팩트에 의해서 에너지를 결정에 전달을 해서 그 이 전자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류가 확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가하게 되어서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 이 모스펫에서도 이런 이 N 플러스 병력을 우리가 플러스를 걸어주고 이 P 기판을 그라운드 시켜 놓잖아요, 그죠? N 플러스를 V 플러스를 걸어놓고 VDD 플러스 걸어놓고 그다음에 P 쪽을 그라운드 시켜 놓으니까 기본적으로 리버스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FET에서는 그 상태에서 이 전압이 딱 1V 걸려 있으니까 웨지 부분에서 이제 원래는 전류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영역은 아무래도 그 도핑 영역에 따라서 낮은 도핑일 때 보통 더 많이 좌우되는데 왜냐하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그 곡률에 의해서 전기장이 집중되고 아발랑시 브레이크다운 일어나면서 드레인 쪽에서 이런 브레이크다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 이 모스펫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페일류어에 해당되고 그 어떤 효과를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게 또 중요한 효과가 되는데요. 이런 브레이크다운 가운데 이제 이런 그 모델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생각해 보냐면 제가 아까 표현했던 거를 이제 보면 이게 n 플러스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을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위에 모스펫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소스고 드레인 되어 있을 때 그다음 여기가 소스고 드레인이고 게이트입니다. 게이트인데 요 밑이 P 기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P 기판인데 여기 이제 연결할 때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디고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미터와 컬렉터와 베이스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지금 요 기판에서 상황인데요. 아까 아발란시 브레이크다운이 이제 여기에 이제 PN 접합 이 N 플러스하고 요 P 기판 사이에 리버스 바이스 걸려 있는 상태에서 밴드 배치도에 따르면 약간의 주입된 전자가 이렇게 한 개 생겼을 때 얘가 큰 임팩트에 의해서 전자 홀이 많이 만들어서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는 여기에 원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 영역이죠. 지금 여기 P 기판하고 드레인 사이에서는 원래는 전류 흐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리버스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전류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건데요. 이 아발란시 브레이크다운이
전류가 생겼다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밑에 트랜지스터를 보면 요래 컬렉터 단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 아발랑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데 니어가 붙어 있죠. 그죠? 거의 이제 아발랑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난다 생각했을 때 여기에 이제 드레인 쪽하고 바디 쪽에 전류가 싹 흘러가 버립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전류 흘러가면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그럼 여기 전류 흘러가면 이제 요 그림을 보면 여기 전류 흘러가는 거거든요. 전류 흘러가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 전류 흘러가면요. M 플러스에서 P 전류 흘러가면 요 P 쪽에 P하고 요 밑에 전극을 붙여놨겠죠, 그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나갔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요 바디 쪽에 전류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흘러나가면 원래 전류 흘러지 않아야 되는데 바디가 이 사이에 저항이 있죠, 그래도 얘가 이제 완벽히 저항이 없지는 않고 전류 흘러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약간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항이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 흘러나가면 바디가 점점 포텐시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면 안 되는데 드레인 잘 붙여놨더니 그라운드 잘 붙여놨는데 전류 흘러나가면 얘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올라갑니다. 저는 그러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P하고 M 플러스를 아까 리버스를 해놨는데 소스는 그라운드 해놨잖아요. 그죠? 얘는 위에 소스는 그라운드 해놨는데 P가 올라갑니다. 바디가 쭉 얘도 원래 그라운드인데 얘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 소스하고 그 다음에 이 바디하고 사이 전압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요 밑에 올라가면 P 쪽이 양의 전압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겠죠. 약간 올라가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방향이 역방향이 아니라 원래는 이 방향이었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 전압이 올라가면서 순방향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여기 전류가 또 흘러버리겠죠. 그죠? 여기 처음에 흘렀는데 여기 전류 흘러버리겠죠. 그죠? 여기 흘러버리면 회로를 보면 여기도 전류 흐르는 거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 때문에 니어 아발란시 브레이크다운에 생기는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에 의해서 컬렉터, 드레인 M 플러스 영역에서 바디 쪽에 전류가 좀 흘렀는데 이 바디가 약간의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에 전압이 올라가면 여기 갑자기 순방향이 되면서 전류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흘러버리니까 이 트랜지스터 아직 안 배웠지만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흘러가면 소스 입장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미터와 이 바디하고 전류 흘러버리니까. 자, 소스 입장에서는 여기에 전류 흐르니까 이 소스 입장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게 소스 입장에서 뭐를 제공하는 겁니까, 여러분? 뭐를 제공하는 겁니까? 전자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자를 제공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전자를 제공합니다. 그럼 전자를 제공하는 게 전류 흐르는 건데 이 전자가 어디로 이제 일부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공급하면서 이 전자가 커런트 소스 입장에서 보면 일로도 흘러갑니다. FET에 I 드레인 쪽에 전류가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드레인 전류가 이렇게 상승을 하거든요. 이 상승을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전류가 증가하면 여기에서 드레인 쪽에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전자가 있으면 이 전자가 다시 요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에 의한 요 전자를 또 공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약간은 처음에는 약간의 니어 아발란시 브레이크다운 때문에 여분의 전자가 가속돼 가지고 여기 전류 공급을 했었는데 전자를 공급했었는데 이 소스가 여기만 공급하면 모르겠는데 옆에 드레인 공급하면서 이 전자가 이 공핍층에 전자를 공급하면서 이 전자가 여기에 다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공급된 일부의 전자가 여기에 딱 공급되면서 여기에 다시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을 또 증가시켜 주겠죠. 그죠? 그럼 증가시켜 주면 얘가 이 전류가 또 증가합니다. 이 전류가 증가하면 얘도 또 증가하겠죠. 얘가 또 증가하면 여기 또 전류가 공급이 증가하면서 일부는 여기 드레인 쪽으로 새어 나가니까 또 증가하겠죠. 근데 이 전자가 또 가다가 여기에 드레인하고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부가 또 이렇게 공급이 되니까 다시 아발란치 브레이크가 또 일어나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처음에 약간의 전자 하나 딱 생기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이게 계속 파지티브 피드백이 되어서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계속 증가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결국 그 일종의 리얼 이제 브레이크다운이 이제 딱 일어나면서 전류가 확 증가하는 형태가 FET에도 똑같은 형태를 맞춰주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또 한없이 얘가 또 증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상태에서 딱 되다가 그 상태에서 이 파지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가속화되다가 특정한 값에서 이제 여기 안정화되는데 이 값은 제가 이전에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도 브레이크다운 부분을 좀 다루지 못했었거든요. 요거를 이 부분만 따로 또 요 밑에 부분 있잖아요. 이 밑에 부분 따로 제가 또 설명을 브레이크다운 부분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 브레이크다운 특성 자체도 이 FET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 내용 파트에서 요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 부분 얘기하겠는데, 요거만 짧게 얘기해보고 그다음 넘어갈까 하는데요. 실제 이제 반도체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드레인 쪽에 약간의 전자가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전류를 막 증가시켜 나가 원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된다 그랬는데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우주선 방사선이 있을 때 외부에서 방사선 싹 지나가면 고에너지가 지나갈 때 얘가 밴드갭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큰 실리콘 옥사이드가 있다. 9 일렉트론 볼트인데 이게 쫙 방사선을 지나가면 9 일렉트론 볼트나 되는 큰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전자가 올라가서 여기 홀을 남기고 여기에 전자를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 저런체가 또 여기 있었는데 바깥에서 방사선이 쫙 쪼여가지고 여기에 전자 팍 올라왔습니다. 홀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홀과 일렉트론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홀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렸었죠, 그죠? 그랬었는데 요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하고 관계는 우리가 전자기학 배울 때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D가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D가 컨티뉴어스 하다는 이건 유전율에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곱을한 거가 되어서 옥사이드에다가 옥사이드는 실리콘에다가 이에 실리콘 요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전압 분배가 이 슬롭이 전압이 되는데 이 관계 결정이 됩니다. 이 포텐셜 디퍼런스가 있을 때 이런 관계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의 연속으로 우리 계산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잠깐 지금 Q&A 문장에 있던 걸 제가 잠깐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요. 그럼 여기 이제 이 방사선이 와가지고 일렉트론이 올라가서 여기 전자가 생기고 홀이 생겼다. 이 그림만 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방사선에서 일렉트론 위에 올라가 밑에 내려갔잖아요. 그럼 일렉트론 어떻게 되죠, 여러분? 쭉 굴러 쿡 떨어지겠죠, 그죠? 툭 떨어지고. 근데 높이가 높잖아요, 그죠? 높이가 높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떨어지면서 왠지 에너지가 클 것 같죠, 그죠? 이게 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가 또 다른 일렉트론 홀 페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다른 일렉트론 홀 페어를 아까 임팩트 아이오나이즈 비슷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일단은 만들어진 것을 보면 이 마이너스 홀이 있으면 홀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홀은 떠오르겠죠, 그죠? 떠오르니까 떠올라서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홀은? 떠올라서 어디로 가죠, 여러분? 여기 인슐레이터하고 세미컨덕터 경계면으로 가죠. 그럼 복잡한 일이 생기죠. 왜냐하면 계면으로 가면 거기에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그죠? 스테이트 있으니까 홀이 공급이 됐으니까 옥사이드하고 그 다음에 이 세미컨덕터 사이에 홀이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간에서 수년까지 잔존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인터페이스 레이어에 차지가 가 있으면 이 모스펫은 뭐가 바뀝니까, 여러분? 모스펫에 추가 차지가 공급됐잖아요, 서피스에. 그러면 스레솔드 어떻게 됩니까? 스레솔드가 이동하겠죠. 이동하는데 플러스가 공급됐으니까
요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레숄드는 작아지겠죠, 그죠? 스레 작아지면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겠죠. 그럼 이 방사선이 쫙 쪼였을 때 꺼져 있던 모스펫이 어떻게 됩니까? 켜져 버리죠. 켜져 버리니까 예전에 이걸 가지고 온오프를 해서 오프 할 때 오프가 잘 안 되는 특성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반도체로 모스펫이 막 들어간 반도체를 로봇에 딱 실어가지고 후쿠시마 원자로에 딱 갖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자로 가면 그 전에 잘 켰다 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켰다가 되겠죠. 계속 켰다 하면 이 소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켜지면 이게 소자가 꺼져 있어야 되는데 켜져 있으면 다 전류 흐를 거잖아요, 그죠? 전류 흐르면 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생각했으면 다 그냥 전류 흘러서 과도의 전류 흘려서 뜨거워지면서 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다는 얘기 못했는데 이런 그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수시간 년까지 잔존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나머지 파트 조금 더 얘기하고요. 이게 모스펫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BJT는 오늘처럼 잠깐 설명을 하면서 제가 중간 부분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전자회로 부분하고도 좀 연결을 좀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 좀 너무 느리게 길게 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네, 일단은 그거 모르겠으면 질문해 주고요. 제가 답을 다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